이거를 제가 상담할 때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 보통인 사람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관리를 통해서. 팩을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제일 피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극도로 싫어해요. 실제로 피부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안 쓰시겠네. 이런 저는 를 쓴 적이 없어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는 말이 진짜 많잖아요. 네. 진짜 피부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못하겠네. 타고나는 거 어느 정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평생 피부과 안 다니고 피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피부과 열심히 다녔는데 피부가 진짜 타고나서 좋은 분보다는 안 좋은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피부 관리를 했을 때 나도 좋아질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타고난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은 드물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좋은 사람들을 계속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 보통인 사람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도 피부가 진짜 좋으신데 네. 원장님도 타고나신 거 아니면 좀 관리를 해주시나요? 생얼은 피부는 안 좋아요. 당연히 피부 고민들이 있는데 피부 결은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요즘에 최고 고민은 모공,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오는 색소들, 그 다음에 저는 홍조가 유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홍조, 그거는 조금 꾸준히 관리를 한 편이에요. 피부가 좋다는 게 이게 주관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피부 진짜 좋다 하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광, 피부의 광이 약간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요철이 별로 없고, 우리가 요철이라고 하는 거는 모공, 그 다음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 이런 게 없을 때 피부가 좋다라고 딱 느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피부 진단기 통해서 피부 측정을 하거든요. 보통 요소가 6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에 다 해당되는 게 좋으면 피부가 좋다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살짝씩 벗어나는 부분들을 보통 피부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항목들이 첫 번째로 색소,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게 많으면 피부가 지저분하다라고 느끼고, 두 번째는 홍조, 붉은기가 얼굴에 있으면 피부가 또 한 톤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붉은기, 그 다음에 주름, 그 다음에 모공, 그 다음에 광채, 그 다음에 피부 톤. 이거는 색소랑 살짝 달라요. 피부에 잡티 없는데 얼굴 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얼굴이 좀 아픈가? 안색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목들로. 일단은 그 항목을 다 관리를 하기에는 좀 힘들죠. 다 안 좋은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색소는 진짜 많은데 모공이 별로 없다거나 붉은기도 별로 없고 색소만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 고민인 부분들을 위주로 맞게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법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전에 모공이 고민이라고 했고, 홍조가 고민이라고 했고, 요즘에 스멀스멀 광대 쪽 양옆으로 올라오는 색소들이 조금 고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은 주름. 이마에 주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 조금 신경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화장품을 많이 구매했어요. 일단은 관리법에서 제가 안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피부가 건조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조하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져요. 광도 없고요, 모공도 늘어나고요, 쉽게 피부가 상처가 나기 때문에 붉은기도 잘 생길 수 있고 트러블도 잘 올라올 수 있어요. 건조하면은 전반적으로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 엄청 건조하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잘 관리하신 분들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 환절기 때마다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건조함을 가장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팩을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제일 피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바람이 직접적으로 내 얼굴에 닿는 거는 저 진짜 극도로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옛날부터 습관이 들었고, 예전에 배우 고현정 님도 겨울에도 히터 안 튼다고, 차에서. 왜냐면 바람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게 실제로 피부에 되게 안 좋거든요. 차에서 송풍구를 다 돌려놔요, 다른 쪽으로. 제 얼굴 쪽으로 오는 송풍구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어놔서 차 공기만 시원하게 만들고 제 피부에는 직접 안 닿도록. 그래서 열대야 있을 때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선풍기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최대한 얼굴 쪽으로는 안 닿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 쓰시겠네요. 손선풍기랑. 손선풍기를 쓴 적이 없어요. 바람이 직접 오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금방 갈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속부터. 그거를 너무 극도로 싫어해서 가끔 남자분들 보면은 막 더울 때 에어컨 앞에 이렇게 얼굴 갖다 붙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바람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세안하시는 거. 모두 매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수 매일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외출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세안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빡빡 문지르는 부류와 너무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충 하게 되면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서 트러블을 유발한다 해서 이중 세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세안을 많이 안 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는 못 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방송이나 유튜브나 정보를 주는 곳에서 이중 세안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피부 진단기를 찍어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 이분이 세안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요. 그 자리들에 혈관들이 많이 생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마찰을 그만큼 줬다는 얘기거든요. 화장솜으로 특히 눈화장 지우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쓱 닦는 게 아니고 벅벅벅 문지르고 이렇게도 닦고 저렇게도 닦고 열심히 문지르잖아요. 한두 번 했을 때 괜찮은데 이거 매일매일 십몇 년 동안 계속 하시다 보면 눈두덩이 주변으로 혈관들이 생성이 되면서 붉게 보이지가 않고 검은 색소가 쌓이는 느낌? 다크서클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혹시 빡빡 문지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발 빡빡 안 하셔도 충분히 닦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닦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화장을 다 닦아내냐 클렌징 오일을 차라리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렌징 오일 사용법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일로 문지른 다음에 막 물로 닦아내시더라고요. 그 다음 폼클렌징 바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일로 전체적으로 화장품들을 다 한번 문질러 주신 다음에 물을 살짝 얼굴에 다시 묻혀요. 그러면은 우유 빛깔이 나거든요. 그 우유 빛깔 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유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메이크업 잔여물이 다 닦여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중 세안을 하면은 폼클렌징을 쓰시잖아요. 폼클렌저 쓰실 때 거품 최대한 많이 내서 얼굴에서 많이 문질러서 내는 게 아니고 손에서 많이 낸 다음에 그 부드러운 거품으로 얼굴을 잘 닦아내 주시는 거. 이거를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세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눈 주변 빨개져 있고 코 주변, 코 옆에 여기를 열심히 닦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변이 많이 빨개지죠.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니까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말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피부의 온도를 높이지 말아주세요.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 얼굴에 열감이 많으세요. 운동하거나 하실 때도 얼굴을 빨리 좀 식혀줄 수 있는 차가운 팩을 가지고 계시면 더 좋고 뭐 얼음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빨리 식혀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알로에 겔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알로에는 열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순한 거 얼굴에 발라주신 다음에 운동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말했던 게 발 안 맞지 않는 거, 두 번째 세안할 때 너무 빡빡 문지르지 않는 거, 세 번째로 피부 온도 높이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뭐 얘기해요?